저는 예전에 그 서점에 가서 봤던 건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나왔던 오은영 예, 유명한 박사님이 불안한 엄마, 무관심한 아빠. 질문 어, 자체는 백경님이 던졌던 질문 자체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5년 선생의 책을 보니까 문제 있는 아이가 아니고 문제 있는 부모가 문제다 진짜. 그래서 뭐 불안한 엄마, 무관심한 아빠 이런 부분들이 문제 있는 아이를 만든다. 그러니까 육아법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를 조금 더 좋은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부모의 고민들이 그 책에 많이 담겨 있더라. 근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해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육아법이라는 좁은 영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대인관계적인 부분들, 특히 연인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도 원리가 어느 정도 일맥상통되지 않는가 라는 부분들이 어, 먼저 질문으로 던져져야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답변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서도 아까 여러분들이 진행했던 그런 뭐 안대라는 부분들, 그 부분에서는 그거는 일리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육아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 부모인가의 실력을 뭐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이한테 안대라는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슬기롭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그런 부분은 좋은데 그게 대인관계 전체라든가 육아법을 상징하는 키워드는 사실상 아니라는 것. 아니라는 네. 거. 그게 이제 상미학적 관점에서는 그걸 해석하는 부분들이 되게 달라요. 뭐 안되란 부분을 어떻게 한다던가, 뭐 아이를 어떻게 칭찬한다던가, 뭐 아이의 말을 어떻게 들어준다든가, 그런 그 구체적인 작은 그림의 테크닉을 가지고서 이 부모가 뭐 육아법을 좀 할 줄 안다, 좋은 부모다,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큰 그림에서 판단을 하죠. 네. 큰 그림에서 판단을 해보는 부분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게 이제 애초에 그 질문 자체에 답이 들어가 있죠. 모든 부모들은 자녀와 대인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게 어, 본질이에요. 그리고 대인관계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친구와 연인이란 사람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면, 대인관계를 더 이상 맺지 않아도 되는 어떤 사이가 되는 걸 희망해요. 아, 그런 데에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란 부분이라는 것들이 뭐 누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썸을 타고 뭐 어떤 친밀한 사이가 되고 뭐 이런 부분의 것들도 들어가 있지만, 결국은 대인관계를 잘 해서 끝에 도달하면 항상 나오는 게 사랑이란 감정이잖아요. 네. 네. 대인관계에서 얻어낼 수 있는 최상의 축복된 선물이 사랑이란 감정이니까. 근데 사랑이란 감정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사랑을,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사실은 사랑이란 감정으로 둘 사이에 그 어떤 규칙도 새로 허물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네. 들어서 머피님이나 백경님이 어떤 연인하고 사랑을 해요. 네. 사랑을 하는데, 사랑은 하지만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다. 그런 게 있을 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이에?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이건 무조건 아무리 사랑해도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지만 제 아들 이제 6살 배기 지원이가 배고프다 해서 이제 핫도그를 이제 하나 이제 냉동실에서 꺼내서 전자레인지 돌려서 줬단 말이에요. 근데 냄새가 싹 나는 게 너무 고소한 거야. 그래서 나도 하나 또 먹고 싶어 갖고 이제 네. 아이 거 돌리는 김에 제 것도 하나 돌려갖고 2개를 해서 이제 아이 하나 주고 나 하나 주고 내 딸은 이제 사이좋게 1개씩 너 네. 하나 먹고 아빠 하나 먹어 했더니 아이가 막 떼 짜증 부리면서 안 된다고, 아빠 먹지 말라고, 아빠 먹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거 달라 이거야, 아빠가 먹는 거 아빠 먹지 마라 이거야. 지가 어, 2개를 다 달래는 거야. 근데 그럴 때 이 상명학적 관점은 뭐냐면, 이걸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건 잘못된 거고 다른 사람 아빠도 먹고 싶은 거다, 뭐 공감을 일으켜야 된다, 배려심을 가져야 된다,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뭐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이해시킬까, 그걸 자녀교육을 어떻게 할까, 이런 기타 등등 세부적으로 내려간 거,
위에 어떤 개념을 주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나면서 관계성을 맺었을 때 드렸던 카드하고 똑같죠. 그럼 주면 안 돼? 아니 아들이 내 거 다 뺏어서 2개 좀 먹는다는데 그러면 좀 안 되냐고. 뭐 그걸 갖고 그래서 얘가 이걸 먹으면 나중에 뭐 서도둑이 되고 뭐, 뭐 교도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정말 이건 안 되는 거라 하더라도 너 사랑해 본 적 있어? 너 사랑이란 감정을 하게 되면 가장 현실적으로 가지게 되는 실제적인 체감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음이에요. 어쩔 수 없어. 제가 임자라는 개념으로 얘기해서 임자 모드. 내가 왜요? 내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죠? 제가 그런 사람을 왜 만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죠. 너 임자를 못 만나봤구나. 너 임자가 뭔 줄 알아? 너무 사랑해. 그 사람 없으면 못 살겠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해달라는 대로 들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간다른 바지가랑이 붙잡아도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럴 때마다 그걸 마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내가 뭐가 못나서? 웃기시네?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그런 게 마치 자기가 되게 잘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건 한심한 멘트죠. 그래서 사랑의 본질 얘기할 때마다 자주 쓰는 그 이야기 하나 있잖아요. 상명 얘기 중에. 나보다 소중한 그대 하나 가지지 못한 슬픔의 형벌. 그게 무기력이라고. 나보다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면. 나보다 소중한 사람. 근데 내가 뭘 안 되고 나발인 게 있냐.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뭔가를 꼭 하겠다 그래. 또나 죽어도 안 하겠다 그래. 그럼 내가 얘기해. 어쩔 건데.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땐 이건 진짜 하늘이 무너져도 아니야. 100번 생각해도 무조건 아닌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겠대. 또는 반대로 이건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되는데 뭐 가끔가다 제 집사람 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제산의 명절인데 안 간대. 뭐 어쩔 거야. 무조건 안 간대. 그럼 집에 와서 내가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집에서 왜 안 왔냐, 뭐 형수는 왜 안 오냐, 며느리는 왜 안 오냐 얘기하면 우리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좀 핑계 대거나 막 하잖아요. 네. 그 사람은 집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럼 가지 마라. 나는 그럼 안 가야 되는 거냐? 난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해. 가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다며. 별 수 있어.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인데. 줘야지. 그러고 와서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뭐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딴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안 와요. 그래서 뭐 아니 그래도 그렇지 무슨 뭐 제사고 뭐 어쩌고 그러다가 2절까지만 해라. 그냥 안 오서 안 오는 거야. 그리고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마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냐. 며느리가 아니고 뭐다? 인질범이다. 제 촌주 데리고 오면 키우실 수 있으세요? 못 키우죠? 예? 그러니까 며느리다 생각하지 말고 인질범이라 생각을 하세요. 인질범이 뭐 들어달래. 돈을 달래. 어떻게 할 거야? 줘야지. 줘야지. 예? 제사 때 안 오겠대. 어떻게? 아이고 오지 마라. 그래야지. 뺄 수가 있냐고. 다 들어줘야지. 그게 사랑하는 사람 사이다. 그래서 그거를 4글자로 줄인 게 뭐다? 그게 대인관계. 그게 대인관계. 대인관계란 뭐냐면 규칙이 있으면 대인관계는 필요가 없어. 웃기고 있네 이 새끼야. 이거 해 이 새끼야. 해야 되는 거. 안 하는 게 있어 이 새끼야. 근데 그걸 떠나서 뭔가 조율을 해야 돼. 그게 대인관계. 여기 내 사랑하는 배우님 여기 지금 늦게까지 방송 보고 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뭐 배우님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난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꼭 이걸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배우님이 싫대. 근데 내가 배우님이 좋아. 뭐 어쩔 거야. 뭐 어쩔 거야. 어떻게 뭔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갈라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사랑이라고? 그걸 다시 어떻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고 명분이 무엇이며 그 테크닉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세부적인 게 진짜 대인관계냐라고 물어보면 대인관계 심리학의 진짜 다양한 테크닉을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이라서 아니다. 그건 진짜 대인관계가 아니라 대인관계의 저 밑에 있는 개념이고 진짜 대인관계는 저 위에 있는 그거다. 그게 뭐다? 사랑하면 어떻게 뭐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안 되는 거든 진짜 되는. 근데 부모 자식이란 자체가 그걸 용납을 안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례가 있다고요. 야, 이 새끼야 이거 새끼야 엄마가 얘기하면 이 새끼야 아빠가 얘기하면 이건 아니지.
나중에 커서 뭐가 될라 이 새끼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웃기지 말어. 그게 무슨 대인관계냐. 그러니까 부모 자식을 어쩔 수 없으면 어떻게 해보려고 해야 될 거예요. 그게 뭔 수가 됐든 어떻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쩔 네. 수 없는 거로 뭔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어서 좀 잠깐 얘기 좀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이 미치겠네라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는 자체가 대인관계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육아를 올바로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인관계를 정말 못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하는 걸 내가 비유 맞춘다, 참아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친구가 아, 뭐다? 아, 친구 사이가 되면 대인관계를 안 하는 사이. 야, 씨발 몰라 이 새끼 안 해. 씨, 아, 웃기지 마. 뭐 그렇다고 막 그랬어 그냥.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친구 관련해서 뭔가 해봐야 되는 게 아닌 사이, 이거 되게 편한 사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네. 그 무슨 뭐 군대 동기들하고 제가 이제 단톡방에 있는데 무슨 뭐 올라오면 에이 새끼 늙었어 늙었어 그러고 뭐 에이 새끼 아니지 뭐 그냥 막 돌지고 막 날려요. 왜냐 그게 친구랑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막 해도 된다 편해도 된다 접대성 멘트 안 날려도 된다 뭔가 이렇게 맞춰줄 필요가 없다 그런 게 무슨 친구냐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인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이 아니야 대인관계. 그러니까 자식이든 그러니까 그래서 저 진짜로 육아를 잘한 사람은 자식하고 대인관계를 해요. 자식이 대인관계가 필요 없는 내 소유물이란 생각이 없죠. 뭔가 네. 무조건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고 규칙이 있고 내가 뭐 어떤 권위가 있고 뭐 이런 걸 안 따져요. 그게 진정한 관계성의 본질이고 사랑의 어떤 그 실체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 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도 방송 강의하고 있지만 원래 이렇게 방송 강의 스타일로 안 했었잖아요. 네. 지금 다리 아파 좀 죽겠는데 무릎이 지금 빠지는 것 같은데 지금 1시간 넘게 앉아 있어갖고 어쩔 거야. 사랑하는데 내가 놓치기 싫으면 이러는 게 뭐 제자들이 볼 땐 교수님이 또 미쳤다 또 화낸다 또 승질낸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불안한 거죠. 우리 배움님 그만두고 나 버릴까 봐. 어? 불안해서 네. 내가 아쉬운 게 나니까 나 버리고 갈까 봐. 나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무서우니까 우리 기신님도 한동안 안 나타났었잖아요. 내가 무서우니까 내가 맞추는 수밖에 없냐고 더 있냐고. 이렇게라도 해보면 나를 좋아해 줄까? 저렇게라도 하면 나랑 같이 있으려고 할까?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겠니? 저렇게 해주면 되겠니? 난 이거 안 되는데. 무조건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지 뭔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네. 그게 대인관계다. 그러니까 밑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는 구체적인 테크닉의 육아법은 둘째치고 그 육아법이란 자체를 그래서 나는 애초부터 있고 명칭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놈의 육아법이야 육아법은. 그냥 마치 어떤 부모가 옳고 타당하는 걸 알고 강하고 뭔가 인생에 대해서 아는 높은 존재가 하위인 존재한테 옳음이라든가 자기 지혜를 가지고 뭐가 어떻게 해줘야 한다라는 이런 컨셉들. 육아법을 갖고 자녀를 어떻게 훈육하려는 인간하고 만나서 우리가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그 짜증날 것. 어떤 아빠나 엄마가 우리 만나면 친구나 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네. 미래의 엄마 아빠 될 사람이 우리의 친구의 미래인데 그런 훈육을 하려는 사람이 내 친구야. 자기 자식한테 안 돼 이 새끼야. 어디서 이 새끼야. 이건 아니지 이 새끼야. 그런 사람이 내 친구야. 내가 걔랑 내가 걔를 좋아하게 된다고? 내가 걔를 사랑하게 된다고 여잔데? 되도 않는 소리지. 그래서 육아법을 꿈꾸는 모든 부모는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죠. 당신 소유 아니야. 뭐가 옳고 좋고 육아법이 뭐가 효율 있고 이런 거로 따질 게 아니라 당신이 정말 그 자식을 사랑하면 뭐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대인관계를 맺으시라. 그런 접근으로 저거 하면 당연히 육아도 다 풀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돼? 그리고 친구한테 무슨 접대성 멘트를 그건 친구 아니잖아. 아직 안 친한 사이잖아. 그렇게 정신 나가 멘트를 해서 그런 사이가 되니까 쓸데없이 맨날 남자친구 붙잡아 놓고서 그냥 내가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뭐 기념일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다른 사람들 싫어하잖아. 싫어하죠? 네. 안 친한 네. 사람들. 근데 여자친구는 남자친구한테 뭘 하냐? 당신은 내 남자친구잖아.
근데 내가 당신한테까지 뭔가 당신 기분도 생각하고 뭐 적당히 가릴 건 가려야 되고 당신도 행복하게 그러면서 내가 이런 얘기 해야 돼? 그럼 연인이 아니잖아. 오빠 나 사랑하잖아.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컨셉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게 다 뭐다? 대인 관계를 안 한다. 대인 관계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친구다, 아, 친구이고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게 상묘학적인 해법이에요. 아, 아, 그러니까 나중에 정신과 전문의가 되셔서 육아 관련해서 부모 갈등, 부모 자식 관련해서 갈등을 가지신 부모가 찾아오면 이 얘기를 해주세요. 어? 그래서도 그 얘기 하셔야죠. 지금도 저한테 말씀 그렇게 하시네. 돈 내셔갖고 환자니까 의사한테 막 깔기시잖아, 얘기. 저랑 관계 안 하시네요. 저랑 관계 안 하시네. 제 기분은 생각도 안 하시고 의사니까 돈 냈으니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얘기? 어? 저 재밌게 해주거나 오늘 상담의 내용을 조금 분위기 있게 하거나 우리 좋고 서로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관계성을 맺으려는 노력은 하나도 안 하시네. 예? 당신은 돈 내셨으니까 환자니까 냅다 막 까고 나는 의사니까 그렇군요 들어줘야 되고 뭐 이러시네. 그거 그대로 자식하고 하셨겠네. 그러니 저도 제가 자식이면 당신 같은 아버지 안 사랑하겠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가서. 네. 그게 상묘학적 관점이에요.